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습니다. 왜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장모, 부인도 고발해 됐는데 왜 수사 안 하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지휘의 대상은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그러면 청자에게 얘기한 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입니다.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부풀리기가 도를 넘고 있지만 국방부의 문제없음 발표로 한풀 꺾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탄핵당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군인,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검찰, 박근혜 추종 정당과 태극기 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입니다. 국민의힘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 반동입니다. 탄핵 전국 때 군사 쿠데타를 경고했던 추미애가 오버랩됩니다. 군사 쿠데타를 예비 업무했다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법무장관 나오시죠. 검찰 개혁 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앞으로 시행될 텐데 검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특수인지 부서 위주로 특정 사건에 다 해바라기처럼 보직 받기를 희망하는 그런 조직에서 민생 사건에 주력하는 그런 형사 공판부 중심으로 조직은 이동을 하고 있고요. 대폭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축소되고 또 경찰과 함께 수사권을 나눠 가지는 쪽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인사, 조직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미애 라인이 있습니까? 없죠. 야당은 추미애 라인을 우대하고 있다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저는 오로지 검찰 개혁을 저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장관직을 수락해서 정말 인권이 존중받는 또는 민주적 통제가 사법 절차에 있어서 가해지는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개혁에 전념하고 있을 뿐입니다. 검찰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중립성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수사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습니다. 왜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예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장모, 부인도 고발해 됐는데 왜 수사 안 하죠? 지난번에 사문서 위조 사건은 이미 수사돼서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혁해 나가는 와중에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신해서 의원님께서 주는 그 질의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다는 것으로 지금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소문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소재 파악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터폴과 협조해서 잡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폴과의 협조를 시도를 아마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지휘의 대상은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그러면 청자에게 얘기한 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사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물어봐 주십시오. 네.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까? 공인의 아들이라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돼 있어서
아이는 모든 문제를 거의 스스로 해결을 하고요. 또 그냥 엄마의 그 상황을 이해를 제가 일방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런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아프다고 해도 제가 병문안도 가봐주질 못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로서는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다리가 아팠었고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냥 성장통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써주었습니다. 무심한 어머니였네요. 2015년에 수술을 한번 하고 또 2016년 그 1년 뒤에도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입대일이 가까워져서 일단 군에 먼저 가겠다라고 하고 훈련소에 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훈련소를 가기 전, 입대 몇 달 전에도 의사는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 우려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정말 제가 아들 문제를 가지고 군의 어떤 특혜를 받았다면 제가 그 당시 조치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들도 엄마가 공인이니까 오히려 그 어떤 오해를 사기 싫다고 반드시 군은 다녀와야 되겠다 작정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건 지극히 아픈 사유로 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의사의 권고 아래에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군대에서 빼낼 거면 모르지만 군에 집어넣은 엄마 입장에서는 병가 가지고 제가 무슨 편법을 동원하거나 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뭔가를 말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를 않았던 겁니다. 아이가 영어 실력이 괜찮죠? 영국 유학했죠? 스포츠 마케팅 했죠? 네. 만약에 면접 시험 봤으면 제가 봤을 때는 통역병으로 뽑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비뽑기로 불이익 당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격이 안 되는 걸 어거지로 기회 달라라고 하면 청탁이겠죠. 그러나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한 아이고요. 또 제가 자식의 실력을 뭐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런데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겠죠. 또 오히려 저는 역으로 제 아이인 줄 알아보고 저희 아이 전공도 잘 알고 있었고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군 내부에서 원래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라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엄마로서 참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힘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님 나와주십시오.